밤이 좀 길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번 달만 해도 8시 돼야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7시만 되면 그냥 깜깜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밤이 슬슬 길어지니까 이것저것 먹을 것만 떠오르네요. 맞아요. 하늘쌤은 뭐가 제일 먹고 싶은데요? 저는 이맘때쯤 되니까 추석 전후로 먹었던 토란탕. 토란탕이 너무 생각이 나요. 토란탕, 그 차례상 위에 올라가는 그 토란탕 맞죠? 맞아요. 저는 먹어보진 않고 들어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 맛은 어때요? 이게 처음에는 미끄덩거리고 이게 무슨 맛이야? 뭐 이랬었는데 계속 먹다 보면 구수하고 쫀득함도 있고 아무튼 먹고 나면 엄청 든든해지는 기분이에요. 와, 그러면 우리 말 나온 김에 오늘 저녁 토란탕 끓여 먹는 거 어때요?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이 24절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기억력 훈련을 도와드리는 주나추동 다이어리.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입니다. 벌써 9월 편으로 어르신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하실 하늘쌤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과 함께 재밌는 절기 이야기를 만들어갈 하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추나추동 다이어리가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이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충청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 제작한 절기가 포함된 다이어리입니다. 추나추동 다이어리는 달력과 일정, 일기 작성하기, 24절기에 대한 설명과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와 함께 절기를 기억하고 문제도 풀면서 치매 예방을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날짜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오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일까요? 달력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역시 헷갈리실까봐 속으로만 대답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말씀해 보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집 주소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충청남도 세모군 네모읍에 살고 있는데 태양쌤은 어디 살고 계신가요? 저는 인천광역시 내모구 동그라미동에 살고 있어요. 어르신들께서도 살고 계신 집 주소를 떠올리며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달력을 함께 보며 작성해 볼게요. 달력을 보고 9월의 일정을 작성해 보시거나 이야기해 보세요. 예시를 참고하시거나 뒷장에 있는 스티커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9월은 특히 이 추석이 있는 달이잖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차례도 지내고 맛있는 음식도 배불리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또 9월에는 추석이라는 큰 행사가 있어서 다들 가족분들이랑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일정에 대해서 떠오르는 내용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그리고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작성한 일정들의 날짜와 내용을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계획한 일정들을 잘 실천하셨는지 네모 빈칸 안에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해보세요. 예를 들어 9월 10일에 시장을 가기로 했는데 잊지 않고 장에 가셨다면 동그라미, 가지 못하셨다면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모와 X를 제외한 동그라미 개수만큼 뒷장에 있는 사과 스티커를 나무에 붙여보세요. 이번에는 지난 일주일간 감사하거나 좋았던 일들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일정을 생각해 보시고 그때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얼굴 표정 스티커에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작성해 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늘쌤은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이제 차례 음식 하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또 제가 손재주가 조금 있어가지고 송편을 좀 예쁘게 만들었더니 할머니께서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는 스마일 얼굴 표정 스티커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와, 하늘쌤은 손재주도 좋고 진짜 너무 부럽네요. 우리 어르신들도 하늘쌤처럼 감정에 어울리는 표정 한번 표시해보세요. 자, 이렇게 날짜와 장소, 달력의 일정과 일기까지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제 절기의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하늘쌤, 절기의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4절기는 1년의 길이를 정확하게 24등분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산하는 방법으로 24절기를 나누기 때문에 매년 절기의 날짜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진짜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9월의 절기를 배우고 기억하는 활동과 문제 푸는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눌 9월의 절기는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9월의 첫 번째 절기는 백로입니다. 올해 백로는 몇 월 며칠인지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늘쌤, 백로는 어떤 절기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백로는 24절기 중에 15번째 순서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백로가 흰 이슬이라는 뜻인데요. 밤에 기온이 내려가서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 흰 이슬이라는 뜻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럼 백로에는 또 어떤 일들을 했나요? 백로 무렵에는 고된 여름 농사를 다 짓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손을 쉬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녀자들은 친정에 가서 친정 부모님들을 뵙고 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저도 9월에는 시간을 내서 할머니 댁에 놀러 다녀와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백로와 관련된 속담 알려주셔야죠. 네, 제가 준비한 백로와 관련된 속담은 음력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을 늘린다입니다. 네? 좀 뭐라고요? 심리천석이요? 네, 비가 오면 좋다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서 천석은 지프로 만든 큰 깔개인데요. 백로에 비가 오면 풍년이 들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이렇게 하늘쌤이 풀이를 안 해주시면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어르신들, 백로가 어떤 절기인지 잘 들으셨죠? 백로에 대한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9월의 두 번째 절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9월의 두 번째 절기는 바로 추분입니다. 올해 추분은 몇 월 며칠일까요? 아래 나오는 자막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추분은 어떤 절기인지 궁금해요. 추분은 24절기 중에 16번째 순서인데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다가 추분이 지나면 밤이 길어져서 가을이 왔음을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추분에는 논밭에 곡식을 걷어들이고 또 모카를 따거나 고추를 따서 말리는 등 잡다한 가을 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선선하다고 느꼈거든요. 추분쯤 되니까 점점 날씨도 변하는 게 느껴져서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추분과 관련된 속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추분과 관련한 속담, 어르신들은 어떤 속담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준비한 속담은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도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입니다. 추분이 지나고 나면 천둥소리도 없어지고 벌레들도 월동할 곳으로 숨는다라는 뜻을 가진 속담입니다. 와,
벌레들도 추위를 대비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아요. 네. 어르신들도 추분과 관련하여 또 생각나는 속담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떠올려 보세요. 자, 속담까지 다 알아봤더니 이제 음식들이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온 9월. 이 9월에는 주로 어떤 음식들을 먹나요? 백로와 추분이 속한 9월에는 송편이나 토란탕, 그리고 버섯 요리를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와, 종류가 꽤 많은 것 같은데 송편이나 제가 좋아하는 토란탕 그리고 버섯 요리들을 9월에 주로 먹는 이유는 뭐예요? 태양쌤이 좋아하시는 토란탕, 그리고 송편은 명절 음식으로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명절식으로 토란탕이나 송편을 9월에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섯 요리는 각종 버섯들이 제철을 맞이해서 주로 9월에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9월에 주로 먹는 음식이 송편이나 토란탕, 버섯 요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백로와 추분에 대한 내용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기 메모장이 보이네요. 네, 어르신들께서도 메모장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절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메모장에 적어보시거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아니, 메모장에 적고 나니까 배운 절기가 더 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메모장에 적으신 절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9월의 절기인 백로와 추분을 계속 떠올려 보시면서 다양한 색깔로 색칠 활동을 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계신지 알아볼까요? 화면으로 몇 가지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앞에 내용을 보지 마시고 최대한 기억한 내용을 바탕으로 날짜편, 속담편, 특징편, 음식편 문제들을 풀어보시거나 한번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하면 맞춰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백로는 몇 월 며칠인가요? 백로는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추분은 몇 월 며칠인가요? 추분은 24절기 중 몇 번째 절기일까요? 음력 8월 땡땡에 비가 오면 심리천석을 늘린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땡땡이 지나면 우레소리 멈추고 벌레가 숨는다. 여기서 땡땡에 들어갈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15번째 절기로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추수할 때까지 잠시 일조는 쉬는 때인 절기는 무엇일까요? 16번째 절기로 밤이 길어지는 시기, 잡다한 가을거지 일을 하는 절기는 무엇일까요? 9월에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정답 잘 맞추셨나요? 이번에는 보너스 문제도 보여드릴 텐데요. 기억한 내용으로 풀어보시거나 답을 이야기해보세요. 10초 후에 정답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한 추나추동 다이어리. 오늘은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봤죠? 맞습니다. 오늘은 9월의 절기인 백로와 추분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9월의 절기 백로와 추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절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죠? 네, 다음 시간에는 바로 10월편 한로와 상강에 대한 절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재밌는 절기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추나추동 다이어리 매일매일 활용해 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